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서울시 중구 신당동의 신당 삼성 아파트입니다. 6호선과 5호선 환승역인 청구역에서 가까운 이곳은 33평 기준 21년 7월 최고 12억 8천만 원까지 기록했지만 올해 5월과 7월에는 연달아 7억대 거래가 기록되며 2차 하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서울 중구는 을지로, 동대문 등 거주 단지 밀집 지역이 아니라 일자리와 상권 밀집 지역이다 보니 아파트 시세가 쉽게 휘청거리나는 단점이 있고, 신당동과 주로 비교되는 성동구, 금호동의 가격도 억눌려 있다 보니 그 영향이 여기까지 미치는 모습입니다. 청구역 일대 아파트가 이렇게 휘청이는 이유는 중심을 잡아줄 단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단지라는 것은 지역 내 대표적인 랜드마크 아파트, 들었을 때 누구나 인정하는 입지 좋은 대단지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런 아파트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며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확실한 시세 반영을 해주어야 하는데 신당동은 그런 아파트가 없습니다. 신당동에서 중심이 될 아파트로 기대를 받았던 곳이 신당 8구역 재개발인데, 신당 8구역 재개발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예정보다 2-3년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 2019년도에 이미 대림으로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였으나 아크로 브랜드를 부친회 만에 싸우다가 계약 해지하고 새로 시공사 선정하느라 이렇게 2년 3년 지연되었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때 아크로 브랜드 욕심내지 말고 빨리 진행했으면 요즘 좋은 분양가 받고 일반 분양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들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듯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은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고 끝까지 가서 새 아파트 되는 게 오히려 기적이라고 보는 게 낫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당 8구역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신당동과 바로 붙어 있고 아파트가 몰려있는 금호, 옥소 일대도 가격이 눌리고 있으니 그 영향이 이곳까지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신당동 일대에는 이렇다 할 대단지 아파트가 없다 보니 외부 요인에 쉽게 충격을 받고 가격이 휘청거리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외부 요인들도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22년 상반기까지 이어온 상승장에 올라간 가격이 유지되려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늘어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집값만 오른다는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할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셨을 때 요즘 월급 올랐다, 사업 잘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예전만 못하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요즘 경기가 불황이라는 것은 자꾸 말하면 죄송할 정도로 이미 다 아시는 사실이고, 불황이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못한 일입니다. 물론 어디서나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있다. 불황 속에서도 양극화는 이루어지고 항상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현상 자체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자들이 집을 더 살 것이냐 라는 것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취득세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취득세 중과가 많이 완화돼서 조정 대상 지역 기준으로 2주택은 8%였던 중과세율이 1에서 3% 수준으로, 3주택 이상 그리고 법인은 12%에서 6%로 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라면 3주택 이상 집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으로 주택을 소유 중인 부자라면 추가 주택을 취득할 때마다 6%는 손해를 보고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사는 시점 기준으로 가격이 최소 6%는 올라줘야 그때 겨우 원금을 회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타 경비에 따라 정확한 퍼센트는 달라지겠지만 무식하게 계산했을 때 사자마자 6% 하락입니다. 이런 자산을 과연
동계 사는 귀신 같다는 부자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집값이 오르려면 투자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이러한 세금 중과 때문에 추가 투자 수요가 생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세금 문제로 수요가 제한되어 있다는 말에 대해 아닌데 요즘 거래량 잘 만들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 추이를 예상하는 방법으로 거래량을 보라고 지난 영상들에서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앞으로의 거래량에 대해 서울의 월 평균 거래량은 6천 건인데 이 평균 거래량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 반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특례 보금자리론, 둔촌 주공 살리기 목적의 1.3 부동산 규제 완화, 그리고 최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정책적인 유동성 공급에 의한 반등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은 잘해야 지금 수준에서 횡보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의 7월 주택 거래량은 6월보다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6월의 주택 거래량은 3,850건인데 7월은 이보다 못 미치는 3,589건의 거래량을 기록하였습니다. 7월 대비 8월 거래량이 약 300건 정도 빠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이런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것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비수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월 거래량이 6월보다 하락한 것에 대해 원래 7월에서 8월은 부동산 비수기다. 비수기니까 거래량이 잠시 주춤한 거지 대세 상승에는 변함이 없다 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부동산 비수기는 여름이 아니라 겨울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6월, 7월, 8월은 연중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시기이며 비수기는 11월, 12월임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평균의 절반 수준을 유지 중이며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가운데 매물 수는 어떠할까요?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매물 수는 기록적인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이기는 한데요.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다는 것은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다는 말입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 때 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집을 팔 마음이 있으니 집을 내놓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적극적으로 팔 생각은 아니어도 이 정도 가격에 내놔도 살 사람이 있나 싶은 궁금증은 있으니까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것입니다. 길 가다 심심해서 내 집 팔겠다고 부동산에 들르는 사람들도 있나요? 매물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매도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집 팔아볼까 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렇게 물건이 많아지면 매수 우위 시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들이 갑인데 가격이 더 오르기는 어렵겠지요. 물론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것 그 자체로는 시장에 주는 영향이 없다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별로 팔 생각 없고 그냥 호가만 올려서 등록만 하는 물건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매물이 많아 보이는 거지 막상 부동산 가보면 싼 물건은 없다라고 반론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매도는 전세처럼 만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집 내가 파는 거니까 팔리면 팔고 안 팔리면 내비두지 뭐 하는 마음인 것은 맞습니다. 전세는 만기가 있으니 그때까지 가격을 내려서라도 무조건 다음 세입자를 맞춰야 해서 물량이 쌓이면 쌓일수록 가격이 더 내려가지만 매도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쨌든 매도 물건 경쟁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아야 하는 경쟁이 심해지는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또한
매도 물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한번 팔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중구 신당동의 신당 삼성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당동 일대 입지에 대한 간략한 분석과 신당동의 가격이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국지적인 이유, 그리고 넓게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의 부동산 관련 전반 분위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저수지가 마를 때는 가장자리부터 마릅니다. 중심이 깊은 곳은 말라도 가장 나중에 마릅니다. 이때 누구나 아는 입지 좋은 신축, 대단지는 저수지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소규모 아파트, 넓은 권역의 생활권이 없는 아파트는 가장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당동은 저수지의 가장자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시세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가격을 따라갈 단지가 생겨야 하고 신당 8구역이 빨리 완공되어야 더 정확한 신당동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